무기력이 그 실패의 경험 누적으로부터 인한 무기력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ADHD들의 무기력은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설득과 제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학습 코칭 그리고 퍼포먼스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넷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DHD와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제 학생들도 그렇고 좀 꽤 많은 ADHD들이 실제로 그 성과가 얼마나 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이런 거랑은 별개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무기력에 많이 당해요. 이런 무기력이 생각보다 많이 흔하거든요, ADHD들한테서.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되고 막 과잉 행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올까? 이런 무기력한 상황은 어째서 오는 걸까요? 한번 볼까? 오늘 수업에서도 약간 그랬어요. 수업에 갔는데 학생이 좀 많이 무기력해 보였고,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고, 만사가 귀찮아 보이고, 실제로 뭐 과제도 안 해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자신을 쉽게 놔버림. 이게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이러고 있을까? 이 친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코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 ADHD들이 가진 몇몇 인지적 특성들이 이들을 안정적인 일상 패턴을 가지게 하는데 다소 방해가 될 때가 이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면의 장애를 느끼거나, 그러니까 수면 불편이죠. 잠에 잘 못 들거나, 잠에서 너무 급하게 깨거나, 잠에서 깨어날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과몰입, 하이퍼 포커스라고 부르죠. 이 과몰입 구간에서 떠오르는 너무 강한 몰입감이 나를 휘몰아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퍼져버려서 다음 일정으로 못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의 통제 불능으로 인해서 내 일정들을 다 못 끝마치다 보니까 내가 내 패턴이 깨져서라도 어떻게든 과업을 완수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점차 패턴이 깨진 뒤 다음 계획을 짤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못 일어나.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공부를 할 때도 너무 한 번에 몰입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다른 일정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일정들, 다다음 일정에서의 퍼포먼스가 적게 나거나, 아니면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다른 일정들을 또 희생하고 하다 보니까 일들을 계속 미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처음엔 작아. 아주 작은 눈덩이를 톡 굴린 건데, 예를 들면 약간의 미룸, 약간의 게으름, 어떤 날 갑자기 늦게 일어남, 그래서 뭐 공과금을 제때 못 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통제불능 정도로 커져버려요. 그때 이제 나머지가 다 터지잖아? 그러면은 이 위의 요인들로 인해서 과업들을 해결하다가 패턴이 빡 깨져 버리잖아.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계획을 짤 때 이미 보수적으로 접근해. 왜냐? 나 아직 이것도 안 끝났고, 나 저것도 안 끝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 다음에 얘랑 어떻게 봐? 점점 이러다가 무기력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사람들도 잘 안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들을 잡는 것조차도 되게 많은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무기력이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실패의 경험 누적으로부터 인한 무기력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ADHD들의 무기력은
이게 많아요.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안 되게 성취를 이룬 분야에서 과한 몰입을 함으로써 내 일상을 다시 깨고 복원을 못함. 이게 되게 커요.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코칭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로서의 설득과 제안.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두 가지를 함께 제안을 해요. 자,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행위의 실제적 성공 확률과 상관없이 자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자신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는 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봐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은 첫째는 주변 환경의 성과를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면서, 세 번째 언어적 설득에 의해, 네 번째 정서적 각성에 의해, 보통 이렇게 네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이 마지막에 네 번째 걸 맨날 헷갈려. 옛날에 받아서 다 정리도 했었던 자료인데, 주변 환경의 성과는 엄마도 아빠도 형도 누나도 다 했으니까, 이런 식의 판단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아무짝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아, 엄마도 공부를 잘했고 아빠도 공부를 잘했고 형도 누나도 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도 잘하겠지.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공부를 한다는 행위와 결부가 되면 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 잘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확실해.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강한 형태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자신의 성공 경험을 누적시킬 때 이것도 웃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반장도 했고 회장도 했으니까 대학도 잘 갔으니까 이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 결혼도 잘 하겠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얘랑 얘는 어느 정도 인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장을 잘한 거랑 대학을 잘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그렇게 높진 않아, 심지어. 근데 대학을 잘 가는 거랑 결혼을 잘하는 거는 또 그렇게까지 막 상관성이 높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전혀 다른 상관을 가지는 경험들의 경험도 반영이 됨,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이 뇌가 얘에서 얘로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아까 말했잖아. 난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직업도 가졌으니까 난 결혼도 잘하겠지? 이 뭔 상관이야? 아무짝에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는다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무기력하거나 내가 지금 나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거는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뭐냐 성공 강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성공 강의하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막 책 꾸준히 읽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게 사실은 운동을 해서 바꾸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근육이 그 사람의 막 무언가를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운동을 했고 내일도 운동을 했고 뭔가 성공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내가 오늘도 집을 잘 치웠고 뭐 달리기도 열심히 했고 독서도 잘했고 책을 꾸준히 읽으면 성공한다. 막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막 학원 같은 거에서
나는 백만장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공한다. 아니야. 그런 것들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내요. 그런 작은 성취들이. 이 작은 성취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효능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도전을 하게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전에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 그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면 어떻게? 로또를 일단 사야 되잖아. 로또를 사게 하는 그 힘인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능력은 아니야. 그래서 즉 하게 하는 것 뒤에 해야 될 게 그것에 어떻게 하면 잘 당첨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하는 그 힘은 혹은 공부에 내가 어느 정도 나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이 효능감의 영역에 있다는 거고 그게 공부 자체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작은 작은 성공을 누적시키면서 나 이거 하면 이것도 될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 이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방금 요 이론적인 이야기들 혹은 이렇게 하면 너가 될 거야. 너의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타인의 언어적인 설득도 존재한다는 거고 정서적 각성에 의해 기타 등등의 이유에 가깝죠. 방금 요 과정들이 누군가가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고려해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뭐. 이 자기 효능감을 그럼 우리 어떻게 높일까? 작게 작게 일상의 과업을 주고 성공하는 것을 함께 축하하면서 성공의 성취감과 도전 의식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로 조금씩 옮겨가기인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학교라면은 학교 공부를 들으면서 공부 내용을 옮겨 놓는 것뿐이야.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고 몇 교시에 이거 했고 내가 이거 아직 몰라. 그냥 말하면 다 나올 것 같은 정보를 그냥 옮겨 놓기라도 해보는 거야. 그 옮겨 놓는 과정을 통해서 뒤로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그걸 조금씩 더 올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열심히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이야. 일단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잘할 수 있나요를 얘기를 해. 적어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노력을 할 준비가 되는 인간들한테 전달해줘야지만 이 학습과학이나 성과과학이라는 측면이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는 과정까지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이것을 자신의 새로운 성취 분야로 전이시키는 연습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해보자.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자기 통제력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참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힘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이걸 그만둔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것예요. 이 보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모든 코칭의 대부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의 일조차도 하기 싫은 일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옴. 근데 이 하기 싫은 일을 못하면 성과가 안 나. 근데 뭐 이것도 약간 근육 같은 거라서 이 과정을 견디는 게 나한테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이 익숙해지는 요 순간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만큼 하고 나면 다음에 한 80쯤은 여유롭거든. 내가 120만큼 하고 나면 다음엔 또 100이 여유로워요. 그 역치를 계속 늘리는 거야. 이 자기 통제력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내가 도저히 앉고 싶지 않았지만 앉아서 하는 거야.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해보고 늘리는 거야. 지금 이 방송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떠들고 있어서 어차피 또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언젠가 기록을 남겨야 했고 언젠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앉아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귀찮은 무언가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길러내느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주변 상황에 가까이 가세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상황에 본인을 자주 노출시키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해당 행위를 시도만 해보는 정도에서 시작해보기예요. 그냥 중간에 그만둬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접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접근을 늘려가는 것. 접근을 접촉으로 점점 더 체화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ADHD나 이제 학업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선은 책을 같이 읽어보는 걸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은 텍스트들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책을 같이 읽게 하는데 안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냐?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매번 2권씩 빌리고 다음날 반납하기. 이거부터 해요. 뭐냐면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안 봐도 됨. 안 펼쳐봐도 됨. 이거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책을 왜 골랐는지 코치와 이야기해요. 표지가 이뻐서 골랐어요. 작가 이름이 웃겨서.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관심 있는 섹션에 있어서. 상관없어.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반납을 하는 거야. 이거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음에는 반납하기 전 도저히 안 읽는다면 가볍게라도 펼쳐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목차 또는 결말부라도 알고 반납하기. 이렇게 가요. 그리고 코치와 해당 책의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돼. 책 내용도 몰라도 돼. 모르더라도 그 키워드로 잡담을 해보기였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코칭을 할 때 이걸로 한 3달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책을 읽어요. 문제는 책을 빌려오게 하는 거지. 어떻게 빌려오게 하는가? 어떻게 그 인간을 도서관을 갔다 오게 하는가? 그 즉 뭐냐면 이 모든 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학생의 삶의 동선 속에 도서관을 끼워 넣는 것과 학생의 삶의 루틴 속에 책을 건드리는, 들고 다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을 넣어놓는 것이에요. 싫을 수 있어도 이걸 누군가 천천히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습관을 잡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막 하루에 책 2권 읽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책에 대한 감상을 천천히 써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통제력을 다 잡아가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애가 그거를 하게 만드는 형태로의 통제력을 강화를 해요. 이제 뭘 이걸 해보자. 다음에 어떻게 할까? 너가 이걸 읽기 위해서 넌 너에게 어떤 환경을 맞춰줘야 될까? 이게 안 되면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 근데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 이 2가지가 안정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새로 하는 분야에도 상관이 없어. 해볼 만한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여기서도 잘했는데? 그 2번째로 넘어가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되네? 그럼 이거 일단 매일매일 이거라도 해보자. 를 할 수 있게 돼. 요 2개를 그래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이 경험 누적으로부터 기인한 무기력을 가장 잘 깰 수 있게끔 해줘요.
왜냐면 요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일상을 패턴화해서 무너진 투자하는 시간을 복원하고, 그리고 그 패턴화된 일상을 기준으로 본인을 피드백해가면서 성과를 위한 체크와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게 결국에 그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인데, 이걸 하려면 효능감과 통제력이 필수여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 무기력이 문제가 된 ADHD들이라면 대부분은 이 친구들이랑 가장 먼저 뭘 하냐, 일어나는 시간도 얘기를 하고, 일어나서 약 먹어야 되는 것도 같이 패턴을 맞춰보고, 언제 자야 될지도 얘기를 해보고, 그날 아무것도 못해도 이것만은 끝내자, 이것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이 작은 목표들을 계속 맞추면 나중에 처음 코칭할 때 제안했던 목표들, 처음 코칭할 때 제안했던 규칙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ADHD가 느끼는 무기력을 대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그 호르몬적인 무기력도 있어. 기분이 막 이렇게 널뛰다가 갑자기 훅 하고 우울증처럼 이제 가라앉아서 느끼는 무기력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 기분의 무기력이 아닌 내 성취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무기력이라고 봐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ADHD인데 내가 내 분야에서의 성과 혹은 그 분야 이외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너무 더디고 너무 안 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자기 효능감을 높여보세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해보세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주변의 성과를 볼 때 별거 아닌 사람들도 다 해냈다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봐요.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이 자식도 해냈는데 내가 못 해내?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기준을 조금씩 성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주변을 살펴보세요. 된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야. 두 번째로 작은 성공 경험들을 누적시켜 보세요. 전혀 다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이 다음에 나 요새 자신감 좀 붙었는데 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자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요 수업들을 통해서 언어적인 설득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잘하는 경험들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구나. 내 뇌는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걸로 이제 효능감을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을 천천히 강화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주변 상황에 가까이 가면서 행위에 본인을 조금씩 접근을 늘려가면서 노출을 막 시켜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주 잘게 쪼개요. 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요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하고 좀 크게 수술을 하느라고 허리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똑바로 걷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증상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좋은 치료 덕분에 허리 디스크 통증이 거의 다는 아니야. 한 30% 정도가 남기고 나머지가 사라졌어요. 이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간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고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한 셀프 코칭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동선 내에 있는 헬스장을 찾은 다음에 그 사무실로 오기 전에 거기를 한번 들렀다 오자. 아, 안 가도 좋아. 일단 거기 가서 결제하고 끄는 다음에 들렀다가만 오자. 그 다음에는 가서 그냥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와보자. 조금 뒤에는 거기 가서 옷 갈아입은 다음에 유산소를 해보고 한 15분 정도 한 다음에 약간 힘들어지니까 요만큼만 하고 집에 가자. 요만큼만 하고 집에 가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운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접근을 자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해야 될 컨텐츠에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기 싫은 순간에 가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걸요. 그거를 해서 어느 특정 한계 구간, 어느 특정 그 끔찍함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가 생각보다 멀어져요. 길어져요. 그 갭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끔찍함은 또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건 또 그 다음에 문제겠죠. 끔찍한 순간들이 온다면. 근데 그 끔찍한 순간들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줄여놓고 그 작게 줄여놓은 행위에 자주 나를 노출시켜 보기. 요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게 있다면 그거를 아주 작게 줄여서 다음 주에 우리 이거를 매일 해본 상태로 만나볼까요? 이거를 매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보되 지치거나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해갖고 다시 무기력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서 다시 봅시다. 이런 형태의 과제를 내주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들이 사라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ADHD와 무기력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자면 학습된 무기력 이런 거죠. 실패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이런 무기력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시고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해주시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그리고 언제든 코칭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찾아가는 교회 같은 서비스죠. 가서 두드리고 집 근처의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이런 코칭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의 목표들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더 해야 될 행동들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공드립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